안녕하세요, 마셔입니다. 매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몇몇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트레이딩이냐 아니면 장기로 보유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이라면 오르기 직전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을 때 사는 게 좋은 매수 방법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차트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많은 방법론이 있는데,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알게 된 투자자 한 분이 계신데, 사무실 근처에 살고 계셔가지고 꽤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자주 나누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차트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한 작년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꽤 괜찮은 투자 성과를 내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차트의 기술이라는 책을 하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좀 바빠가지고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저도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볼 계획입니다. 그 외에 뭐 유튜브에 많은 기술적 분석 관련 채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조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최소 1년 이상 길게 보는 편이다 보니까 당장 오르는 시점을 잡는다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보통 매수 시점에서 가치를 기준으로 앞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거나 소외된 종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바로 오르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하는 편입니다. 제 투자 스타일을 간략하게나마 미리 얘기 드린 건 트레이딩이냐 아니면 중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매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략적인 주식 매수를 위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유통 주식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수를 위해서 시중에 거래되는 유통 주식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마다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수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총 발행 주식이 전체 시장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경영권과 관계된 최대 주주 지분 및 장기 투자 성격의 기관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총 발행 주식에서 최대 주주 물량을 빼면 유통 주식수가 되는데, 여기서 다른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보유 목적이 연기금과 같이 장기 투자 성격의 펀드가 들어와 있다, 이럴 경우에 이 부분을 더 빼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시의 주주에 관한 사항이나 HTS나 증권 포탈의 기업 분석 항목에 주요 주주 항목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공시 내는 것 이상으로 잠겨있는 물량이 상당하다는 점인데, 최대 주주의 차명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장기에 걸쳐서 지분 공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 매집하는 물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유통 물량은 이보다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의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역시도 업종에 따라 틀린데, 업종의 성패가 좀 불확실하고 오너나 경영자가 리스크가 크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돈 잘 버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지분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전기, 전자 관련 업종 중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동 주식수가 적다고 해서 주가 상승에 크게 뭐 유리하다 볼 수도 없는데, 과거 어떤 투자자들은 유동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소수의 세력이랑 개미가 힘을 모으면 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설명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보유 자산이 많고 약간의 독과점류의 사업일 경우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일 수가 있는데, 대충 생각나는 이제 종목들을 찾아보니 뭐 이화산업 뭐 72%, 뭐 동일공업웰트 69.76%, 뭐 BYC 65.99%, 이 회사들은 사업 모델도 괜찮고 상당한 자산주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런 회사의 강점은 뭐 가치가 크다는 점, 그리고 안전마진이 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20년 월봉으로 보면은 시세를 주는 기간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긴 흐름으로 보고 매수해야 할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을 쓸 수 있는데, 보통의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뭐 한 종목에 투자하는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주인 코스피 200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 종목에 뭐 몇 억이나 몇십억씩 막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면 시가총액 대비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5천억이면 5천만 원, 그리고 1조면 한 1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누군가가 매집한다고 하면 상당한 흔들기가 꽤 오랜 기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뭐 단기로 뭐 3개월 이내 투자하는 분들은 뭐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총 얼마 안 되는 종목을 내가 한 2억, 뭐 3억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은 지분율 1%, 2% 돼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뭐 주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주가가 올라가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굉장히 이제 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게 장기로 투자한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도 있는데, 몇 년 전 제가 투자했던 종목
중 하나는 주식수가 1000만 주 정도 되는데 최대 주주 및 관계자 지분이 한 500만 주 정도 됐었고 실유통 물량이 한 200만 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산 거는 아닌데 거의 1년 가까이 흔들기가 엄청났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과거 대시세를 준 종목들을 크게 오르기 전에 상당한 주가 흔들림이 있었던 내용들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이 1조 단위로 오르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주가 흔들기가 있었던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총이 낮은 종목의 경우에는 사업성 악화로 상장 폐지되거나 업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좋아지기 직전에 가시화되기 전까지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을 참조할 부분이 있는데 거래량을 중시하는 투자자도 많은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회사가 좋아지는 신호 중에 실적이나 재료를 토대로 거래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공식화되기 전에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장기로 보유할 목적이라면 거래량이 없는 종목도 무관하게 시간을 길게 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되지만 보통의 투자자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돈이 있는 만큼 한 번 내진 두 번 정도에 다 사버리는 이런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기관 투자자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긴 하지만 많은 종목들을 관찰하다 보면 기관 및 외인 매수는 대부분 몰빵으로 사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게 아니라 거의 없고 대부분 거래량 수준의 일정 정도 규모로 분할해서 거래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명확한 거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개인이 매수할 때도 일반적으로 하루 거래량의 한 10분의 1 정도 이내에서 적정 수량을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투자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인데 시총이 크다고 하게 되면 별 상관은 없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긴 한데 보여지는 거래량과 상관없이 10억 이내의 금액은 특별한 악재가 발생해서 매도가 몰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면 당일 거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없는 물량이 막 튀어나와요. 직접 자기가 물량을 투입하면.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제 좀 설명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동 주식수는 40에서 60% 내외의 적당한 종목,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비중 투자, 거래량을 참조하여 분할 매수,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매수에 있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투자 경험이 오래되어 자신만의 매수 관리 방법이 있다거나 시간을 5년 이상 길게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면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다 무시하고 가진 돈 몰빵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도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매수 관련해서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데 보통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다만 최적의 매수 시점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 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